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아시아를 점령한 빨간 마스크 괴담.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소리.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 얘기에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두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5위를 공개합니다. 네 얼굴 내놔. 그린맨 괴담의 진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국도. 한밤중에 터널 근처를 걷는 사람들. 야, 여기 맞아? 진짜 담배랑 맥주를 주면 나 타는데. 맞다니까. 야야. 에? 저기 뒤에 진짜 얼굴이 없어. 내 얼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찰리 노 페이스. 얼굴 없는 남자. 일명 그린맨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5, 60년대부터 얼굴 없는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요. 그린맨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괴담 이거 가짜죠. 분명 괴담이지만 우리는 그 실제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린맨의 정체는 흉악한 괴물도 악당도 아닌 평범한 남성 레이먼드 로빈슨. 뭐야 이거?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전신주 위에 있는 새 둥지를 내리려다가 그만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실물이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탓에 얼굴이 거의 녹아내리고 팔 한쪽도 잃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새들 살려주려고. 사고로 얼굴을 잃은 로빈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요. 주로 어두운 밤에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그런데 으아! 초록색 괴물이다! 종종 밤중에 로빈슨과 마주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 그리고 운전 중 마주친 사람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띤 것을 보고 그를 그린맨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그의 외모 때문에 얼굴을 뺏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좀 슬프다. 뿐만 아니라 괴담이 퍼지자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로빈슨이 좋아하는 담배와 맥주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건 괴담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이건 슬픈 얘기지, 이거는. 슬픈 얘기고 특히 저 로빈슨 저분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말이.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985년 로빈슨이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린맨 괴담을 믿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괴담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공포스러운 괴담의 주인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4위 공개합니다. 호파도라 괴담이 부른 참금. 2018년 인도 북동부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아쌈.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다름 아닌 호파도라 괴담. 이 마을에서는 호파도라가 아이들만 납치해서 신장과 안구를 적출하고 죽이기까지 한대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복면을 쓴 납치범 호파도라가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이런 거는 참 어느 나라나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 안 듣고 뭐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망태 할아버지 나타나. 너 잡아갈 거야. 뭐 이런 호랑이가 거. 와서 물어간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렇지, 그렇지.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좀 수위가 높네. 호파도라 소문에 모두들 공포에 떨던 어느 날 정말 괴담 속 호파도라의 모습과 똑 닮은 한 남성이 마을에 출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괴담 속 인물을 실제로 마주하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뭐 진짜 있었던 거예요? 나타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호파도라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사망하고 마는데요. 뭐야? 그런데 그의 정체는 호파도라가 아닌 29세 남성 닐로트팔 다스로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건. 게다가 호파도라도 아니었으니까.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저 멀쩡한 사람은 왜 그럼 호파도라고 한 거지? 장래가 유망했던 전통악기 연주자 다스는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아쌈 마을에 잠시 들렀습니다.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방문 자체에 경계심을 느꼈고요. 두건을 쓴 다스의 모습이 마치 복면을 쓴 호파도라를 연상시켰던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실제 살인 사건까지 연결시켜버린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그렇죠. 괴담 하나 믿고 애꿎은 사람 죽인 거예요. 아이들이야 뭐 무섭다 빠져나다 이럴 수 있지만 어른들이 갑자기 넣어서 죽였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쌈 마을의 상당수가 디지털 문맹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에서 본 모든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파도라 괴담 또한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졌던 것이죠. 괴담은 괴담일 뿐. 좀 구분해야 되는 건데. 인터넷에 누가 그냥 대충 써놓은 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아파트 문 앞에 적힌 의문의 표식.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뒤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자.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아,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네.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귀신 출몰 성지로 떠오른 영화관. 이번 특종은 우리나라 괴담의 성지, 한 영화관에 얽힌 얘기입니다. A 영화관 아르바이트생인 B 씨. 그날은 심야 영화 상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영화 예매한 관객이 한 명뿐이네. 와, 혼자 영화 볼 정도면 이 영화 엄청 좋아하나 보다. 그런데 상영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예매한 관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관객이 뒤늦게라도 입장할 수 있기에 영화는 제 시간에 맞춰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 사람 언제 들어왔지? 들어오는 건 못 봤는데. 영화관 제일 앞쪽 좌석 A열에 앉아있던 빨간 옷을 입은 한 여성.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 여성은 등까지 돌리고 B 씨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운을 느낀 B 씨. 당황해서 상영관을 나왔다가 바로 상영관에 다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찌된 일인지 텅 빈 상영관. 방금 전까지 상영관 좌석에 앉아 B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그 빨간 옷의 여성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안 보고 나 쳐다보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 여기 떠도는 괴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아요. 알아요. 이 영화관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화관에는 3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중 가운데 엘리베이터만 유독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정원은 20명. 그런데 겨우 5명밖에 타지 않았는데도 정원 초과! 벨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영화관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다양한 목격담이 속출, 괴담에 괴담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확인된 바 없는 괴담일 뿐. 아마도 이런 괴담이 생긴 건 어둡고 폐쇄된 영화관의 특성과 한때 영화관 건물 내부 리모델링으로 대부분 상가가 문을 닫으며 어수선하고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합니다.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난 수상한 여인. 피범벅인 흰 가운을 입고 마치 마네킹처럼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이 여인의 입에 물려있던 죽은 고양이였습니다. 우와, 왜 고양이를 물고 있어? 표정을 떠나서 고양이를 입에 물고 있는 거 입에 어떻게 물어? 여인은 곧 고양이를 입에서 뱉어냈고 의료진은 그녀를 병실로 옮겨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는데요. 얼굴 뭐야? 잠시 뒤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려 하자 본것 같아. 이거. 갑자기 거세게 저항하더니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있다가 의사를 향해 씩 미소를 지어 보이는 여인. 그런데 뭐야?
왜 사람 입안에 치아가 아니라 가시가 있어? 아, 뭐야.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심상치 않은 여인의 정체 곧바로 출동한 병원 경비원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여인은 의사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었는데요. 그리고선 의사의 귀에 대고 나는 신이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의사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것은 기괴한 여인이 경비원들마저 물어뜯어 죽이는 광경. 뭔 소리야? 실화예요? 이거 뭐 SF 영화 장면 같아요, 그죠? 지금 들려드린 얘기는요, 2012년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일명 무표정 여인 괴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데다 사진까지 존재하다 보니 대화제. 이 괴담이 어찌나 화제가 됐던지 단편 영화로도 제작됐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린 한 웹사이트에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1972년 6월 피 묻은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세다스 시나이 병원에 나타났다. 여자의 입에는 사람의 이가 아니라 길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여인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난 신이다. 아까 그 괴담 내용이죠. 그대로인데요? 무표정 여인은 필력 좋은 한 유저가 공포 사이트에 올린 그럴듯한 소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것이냐? 희망이 보여. 이 사진은 영국의 한 사진 작가가 찍은 밀랍 환자와 간호학생 작품, 즉 퀄리티 좋은 무서운 글과 예술 작품이 크로스, 여기에 실존하는 병원까지 배경으로 등장하다 보니 괴담으로 퍼지게 된 겁니다.